참 입을 열기 싫은 테마인데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신을 표방하는 사람들 굉장히 간이 큰데요. 그런 말이 있죠. 전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 신이 제일 많은 나라, 재림주가 제일 많은 나라, JMS에 30년 이상 된 기괴한 말하기도 부끄러운 악랄하기 짝이 없는 행각들이 드러났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 사건입니다.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MBC가 공중파가 아니라 이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인류의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 매체의 발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할자가 등장하고 연극, 미메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의 등장, 텔레비전의 등장, 그리고 인터넷의 등장, 스마트폰의 등장, 유튜브와 같은 텔레비전이 아닌데 단말기 이런 것. 지금 그 OTT라고 하는 over the top이라고 하는 셋톱 박스 같은 게 없는 탑을 넘어서 있는, 말하자면 이런 걸로 충분히 볼 수 있는 OTT라는 것이 매체로서 어떤 성격이 있길래 MBC 같은 공중파가 아니라 이런 OTT를 빌려서 나는 신이다 이런 것을 보도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공중파는 겉옷과 같은 것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깊은 속옷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은 개인 블로그 같은 것도 속옷을 좀 보여줄 수 있지만 겉옷과 속옷 중간에 있는, 그래도 조금 속에 입는 그런 옷들 보여주는 것이 OT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 넷플릭스 이사인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도무지 넷플릭스란 무엇인가 라고 여쭤봤더니 넷플릭스는 시작은 비디오 가게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텔레비전과 같은 그런 공중파 말고 영화를 빌려주던 비디오 가게에서 출발을 해서 넷플릭스 같은 거대한 비디오 가게가 탄생했다는 거죠. 이 넷플릭스 같은 OTT 현상에서 이 비디오 가게처럼 빌려주는 것 말고도 넷플릭스가 자체로 제작을 한 것은, 드라마나 다큐 같은 걸 제작을 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매체를 비디오 빌려주듯이 이렇게 뭐 빌려주는 그런 플랫폼을 넘어서서 제작자로서의 넷플릭스는 인류 역사에서 또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선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체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민망해서 잘 못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가령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그 동성애 이상으로 역대로 있어 왔던 것이지만 너무 짐승 같은 세계라고 보고, 근친상간도 뭐 사촌 이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딸을 유린하거나 이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문명국에서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타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있어도 있다고 해서 다 소문을 내지는 않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에 준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시대가 왔다. 이런 면에서 OTT의 시대는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에 잘못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는 신이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를 보면 두 가지 감정에 시달립니다. 이건 일종의 2차 가해가 아닌가, 간음증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이 이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JMS 정명석의 악랄성을 보려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화면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들, 그들을 보면서 간음증 같은 거를 지금 사람들이 충족시키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거든요. 제작자로서의 OTT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신과 영혼에 대한 도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이 공중파에서 외면하는, 너무 속살이라고 생각해서 보여주기 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는 면에서 또 긍정적이죠. 저는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30년 이상 JMS 조직과 싸워온 한 대학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주는 하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의 이면에 있는 또 사람들의 영혼에 너무나 큰 타격을 주는 이런 것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글로리 같은 이런 드라마는 역시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냅니다. 학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고
더 글로리 말고 뭐 수리남이라든지 나는 신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단들, 정신병적인 기독교 이단 이런 것을 조명하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에 상처를 낼 필요는 없다.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시도가 기독교의 가장 어두운 면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그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이비 이단입니다. 지금 북한을 지금 한국 좌파들은 접근을 할 때 무슨 민족 또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건 천만에입니다. 북한이야말로 정명석 집단보다 천배 만배 악독한 악랄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왜 북한이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4대 세습까지 얘기하느냐. 정명석 집단이 30년, 40년 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도 저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김일성 집단에 대해서 숭배를 하느냐 하는데 이 정명석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대학, 엑서스라는 탈JMS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지성인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명석 같은 사람한테 넘어갈까요? 그런 사이비 현상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다면 북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OTT 전성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중적이지만 사람들의 영혼에 너무나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면에서 걱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드러난다. 저는 앞으로 북한의 가장 어두운 얼굴, 진짜 얼굴이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나길 바랍니다. 왜 북한 인권 문제는 MBC에서 침묵해요? 한겨레 신문에서 침묵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리남도 제가 다 봤어요. 더 글로리도 다 봤고 이 OTT 현상이 너무 새로워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런 그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요즘에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행각을 벌이는데 아마 기독교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기독교가 얼마나 멋진 시스템이면 자꾸 그것을 왜곡해서 새로운 신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독교의 힘은 나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묻고 그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아서 인류를 구원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정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를 왜곡해서 비틀어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어글리한지 여러분 보시죠? 기독교의 진정한 회복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기독교 반기를 드는 것이 넷플릭스나 MBC나 등 전략이라면 꿈을 깨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신이다. 정명석과 같은 김일성 4대 세습과 같은 이런 끔찍한 기독교 이단 행각이 이제 멈춰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명석 이번에 다 해체되길 바라고요. 구원파도 다 해체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악들이 다면적으로 다층적으로 지금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노립니다. 잡혀먹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단단히 묻고 모두 승리하기 바랍니다. 지저스 웨이브는 옵니다.